주제통합 3번은 좀 재밌어.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자주 겪었던 거라서 오랜만에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지문이라서 좀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1문단부터 갈게요. 생수병이나 차 주전자의 내용물을 따를 때 내용물이 용기의 바깥면을 타고 흘러서 엄마한테 혼났던 적이 많을 거예요. 식탁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왈칵 따를 때에는, 자, 여기서 왈칵 따를 때에는 당연히 속도가 좀 빠르겠지, 그치? 좀 미리 스포를 하자면. 그때는 좀 잘 쏟아지던 액체가 속력을 줄이면 바깥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이런 현상을 차 주전자 효과 또는 드리블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노란색 파트 잡았어야 되는 건 뭐냐면, 확실히 잡아야 돼. 이 차 주전자 효과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요거를 잡고 가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차 주전자 효과는 엄마한테 혼나는 거, 나쁜 거, 요걸 이제 잡고 갈 거예요. 차 주전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뒤에지 연구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병, 주전자의 주둥이의 젖음성에 주목하였고, 이 현상은 점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에서 점성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한테 줬고, 젖음성은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잘 퍼지는 정도. 잠깐만. 그럼 젖음성 이퀄 액체가 잘 퍼지는 정도. 그러니까 액체가 퍼진다라는 거는 액체가 그 고체의 표면을 잘 타고 흘러내린다라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젖음성이 클수록 액체는 고체 표면에 얇게 퍼질 수 있다. 지금 이제 파란색부터가 이제 전통적인 과학 지문의 정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 뭐뭐할 수록이라는 비례 표현이 나왔잖아, 얘들아. 이해됐니? 그럼 요거 이제 잡아줘야 돼, 얘들아. 우리 잠깐만, 미안. 까만색이 왜 없지? 하나도? 이거 안 나올 텐데 내가 어제 뚜껑 열어놓고 가서 나오네. 난 뭘 한 거지? 자, 볼게요. 젖음성. 얘들아, 젖음성이라는 건 젖음성이 클수록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표면에 뭐 한다? 얇게 퍼진다라고 써 있었어. 자, 요거부터 이제 정립을 계속 해 나가야 돼. 물에 대한 젖음성이 큰 정도는 친수성, 작은 정도는 소수성. 그럼 얘들아, 치환할 수 있는 말을 알려줬어, 얘들아. 젖음성이 큰 정도를 뭐라고 부른다?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요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소수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 계속 해 나갈게요. 자, 계속하자. 뒤에지 연구팀은 유소, 그리고 젖음성, 그리고 곡률, 그리고 점성. 점성은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지, 아까? 무관하다 그랬었는데, 아까 젖음성이랑. 그럼 좀 요거는 나중에 또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네. 자, 이렇게 동그라미 4가지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이탈각이 달라진다. 포인트는 이탈각이구나. 근데 그 이탈각에 대한 변수가 몇 가지 나온 거야? 동그라미 4개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독서 지문의 친절함이 뭐지? 동그라미 4개가 순서대로 지금부터 설명이 되겠네, 그치? 요거를 이제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림 1과 같이 주둥이에서 이탈하는 액체가 연직선과 이루는 각을 이탈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탈각이 작을수록 차주전자 효과가, 잠깐만, 차주전자 효과 이퀄 젖음성, 이거 차주전자 효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근데 나왔어. 젖음성이 높다라는 건 이탈각이 어떻다라는 거야? 그지? 자, 계속해 볼게요, 얘들아. 그럼 저기서 얘들아, 이탈각이 작다라는 거 나왔어, 얘들아. 자, 지금 여기 요렇게 그림을 미리 그려놓을걸. 주둥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쏟아지는 물이 나왔죠? 이탈각. 여기가 이탈각이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각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 각이 작을수록 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여기 타고 흘러내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각이 작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어가셔야죠. 유속이 충분히 클 때에는 이탈각이 90에 가깝게 유지가 되지만, 잠시만. 유속이 줄어들면서 각이 감소한다. 얘들아, 여기서 각이, 아까 방금 위에서 읽은 파란색은 뭐라 그랬지? 각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근데 방금 뭐라 그랬지? 이탈각이 감소한다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파란색 형광펜 위아래를 똑같은 변수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이탈각이 그걸 같이 이어서 읽어보면 이탈각이 작을수록 차 주전자 효과가 커지고, 그럼 이탈각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잠깐만, 유속이 줄어들면서 이탈각이 감소한다. 이때 속도는 어떻다라는 거구나.
유속이 느리다라는 거구나. 이해됐어요? 계속 이렇게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요럴 때 유속이 느리면 이탈각이 작아지면 얇게 퍼지면 저짐성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에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차추전자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차추전자 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때 연구팀의 실험에서 주둥이의 저짐성이 클수록 유속에서 액체 이탈각은 작아졌다. 이거 몰랐어, 얘들아? 계속 쌓아간 정보잖아? 그죠? 자, 계속 할게요. 주둥이의 가장자리 곡률. 잠깐만, 이제 잘 봐봐. 지금 동그라미 부분 다시 볼래, 얘들아? 유속 나왔지? 저짐성 얘기 나왔지?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뭐가 나온 거야, 변수가? 곡률 나온 거야, 얘들아.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죠? 자, 그럼 곡률도 지금 저기다가 더할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독해할 때 방법이잖아. 자, 그러면 곡률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은 내가 지금 여기다 말을 조금 바꿔놨어. 곡률의 세기.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웠거든?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의 세기. 그러니까 힘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곡률은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써놨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반지름이 작다라는 거는 뭐야? 곡률이 크다. 곡률이 크다라는 건 뭐야, 얘들아? 얘가 날카롭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완만하지 않다, 완만하다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나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 지문이 좀 많이 빨리빨리 익혔거든? 자, 다시 갈게요. 초록색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은 주둥이 가장자리 곡률 반경 아래 반비례하고 곡률 반경이 큰 주둥이 가장자리는 두툼하고 둥글지만 곡률 반경이 작은 주둥이 가장자리는 얇고 날카롭다. 잠깐만 다시. 곡률 반경이 작으면 어떻다고 얘들아? 가장자리가 날카롭다. 얘들아, 가장자리가 얇고 날카롭다를 내가 지금 다시 뭘로 바꿔서 읽었어요? 곡률이 크다로 바꿔 읽었네. 지금 우리한테 준 정보는 뭐였지, 얘들아? 방금 어떻게 읽었냐면은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뭐하다? 곡률은 크다. 지금 우리한테 준 정보는 이거였지. 근데 요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계속 쌓아갔던 정보에다가 연쇄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게 이거랑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갑시다. 액체가 일정한 속력값보다 느리게 흐를 때, 잠깐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일정한 속력값보다 느리게 흐를 때 말을 바꿔봐. 지금 동그라미 중에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돼, 얘들아. 곡률 얘기하다가 유속 얘기해줘? 그럼 얘랑 이 친구가 얘한테 어떻게 매칭될 것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한번 매칭을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곡률 반경이 큰 주둥이 가장자리는 두툼하고 둥글지만 아까 읽었네요. 미안해요. 액체가 일정한 속력값보다 느리게 흐를 때에는 액체가 주둥이의 가장자리의 휘어진 목면을 따라 벽을 타고 흐르지만 잠깐만 벽을 타고 흐르지만 얘들아 이거 밑줄 치고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차추전자 효과를 말하는 거네. 이게 저짐성이 큰 거야 낮은 거야? 큰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자꾸 이 지문은요 말 바꾸는 게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얘들아. 유속이 느릴 때에는 주둥이 가장자리의 휘어진 곡면을 따라서 벽을 타고 흐르지만 일정한 속력값보다 빠르게 유속이 빠르면 주둥이의 가장자리에서 뭐한다? 이탈한다. 이탈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좋은 거. 차추전자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 이는 액체가 주둥이에서 주둥이 아래쪽 가장자리의 곡면을 타고 이동할 경우에 액체를 주둥이 가장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들아. 자 집중. 원심력이 유속이 빠를수록 잠깐만 미안 잠깐만 여기서 잉크가 팍 떨어졌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여기 조심해야겠다. 자 볼게요. 자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 갑자기 지금 원심력에 대한 말이 나왔거든요 얘들아. 근데 원심력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 좀 봐봐. 뭐라고?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야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뭐라고 잡았어요? 원심력을? 그냥 이탈각으로 잡았어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잡아가면은 이 원심력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탈하게 하려는 원심력이 유속이 빠를수록
그리고 주둥이의 가장자리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을 때 잘 봐. 그러면 이탈각이 클수록, 원심력이 클수록, 유속이 빠를수록, 지금 선생님 옆에 초록 색깔 계속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초록 색깔 써놓은 거 보이세요, 얘들아, 글씨? 네. 거기 그냥 그 말 그대로 써놓은 거지. 잘 봐. 이탈각이 클수록, 원심력이 클수록, 유속이 빠를수록, 반지름은 작고 곡률은 커진다. 라는 거 잡았니, 얘들아? 네, 그거 말 써있는 그대로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짝꿍을 지어버리면 우리가 원래 정립한 거랑 매칭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어떻게 해놨어요? 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걸 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그 맨 위에 있는 필기 보여요? 맨 위에 있는 필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봐. 유속이 빠를수록 곡률 반지름은 어떻다 그랬지? 작다라고 나와 있었거든, 얘들아. 그치? 유속이 빠를수록 곡률 반지름이 작다며. 근데 우리가 원래 쌓던 정보는 지금 뭐야? 반대지, 그치? 그럼 얘들아, 요럴 경우에 지금 곡률 반지름이 어때야 돼? 초록색으로 썼으니까 나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들아. 자, 유속이 아까 전에 여기서는 그랬어. 아까 뭐라 했지? 유속이 빠를수록 우리 곡률 반지름은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유속이 느릴수록 곡률의 뭐, 얘들아? 반지름은? 반대로 가야 돼, 얘들아. 커진다라고 해야 돼. 그럴수록 얘들아,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거는 휨의 정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완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완만하다까지 연결을 지셔야 돼요, 얘들아. 곡률. 이 곡률은 얘를 이제 지워주고 완만하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완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얘들아? 곡률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 곡률의 크기가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앞에 보세요. 곡률의 크기가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휘어짐의 정도가 세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곡률의 크기가 낮다라는 건 휘어짐의 정도가 낮다라는 거니까 완만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만하다라는 거는 곡률의 크기가 낮다라고 이제 쌓아가져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근데 너희 생각해봐봐. 당연한 게 우리가 물을 따를 때 얘들아 주둥이가 이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라 이게 주둥이 이런 거잖아. 아니 똑같은 여기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해봐. 피가 흘러나온 거야.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더 벽 타고 흐르겠니? 얘가 더 벽 타고 흐를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연결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지문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갑시다. 현수가 지금 반쯤 잃어가고 있어요, 자신을. 자, 가겠습니다. 자기도 나랑 눈 마주치고 느꼈어. 웃어. 자, 보자. 액체의 점성. 아, 잠깐만. 우리 얘들아 변수 지금 유속, 저짐성, 곡률까지 읽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점성 나왔는데요. 우리 점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요? 액체의 점성은 액체의 끈끈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점성이 클수록 액체는 잘 흐르지 않는다. DH 연구팀의 실험에서 액체의 유속과 주둥이의 저짐성을 같게 한 두 대상에 대하여 점성을 다르게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근데 유속에는 근데 이런 좀 힘듦이 있을 수 있지. 야, 점성이 유속에는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줄 수밖에 없어, 그치? 당연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얘들아? 그 찻 주전자 효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조심 한번 해주시고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찻 주전자 효과를 막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주전자나 병의 주둥이에서 일정한 각 이상으로 속력을 유지해줘. 잠깐만, 일정한 각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유속을 어떻게 해라? 그냥 빨리 따라라. 이해됐어요? 근데 그런 게 있지. 빨리 따라라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 와인? 소믈리에가 이렇게 와서 연인들 이렇게 딱 술 한잔 하는데 딱 이제 술 이렇게 딱 따라드리는데 이렇게 따를 수가 없어, 얘들아. 너 자. 너 자라고. 그치? 딱 우아하게 가서 이렇게 따라드린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유속을 빠르게 할 수 없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야, 근데 그 소믈리에가 그 비싼 와인을 줄줄줄줄 찻주전자 효과 나오면 그거 돈 내겠니, 손님들이? 그럼
그럼 그 Y는 어떻게 해야 우리 차추전자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공률 신경 써야지. 공부했네! 니 오늘 때문에. 어? 바로 저런 애가 더 미는 거야. 아, 속천아? 저희 당신과 많이 따르게 되시죠. 자, 알겠어요, 얘들아? 요렇게, 이 얘기 할 거야, 이제. 알겠지? 자, 다시 할게요. 하겠습니다. 자, 차추전자 효과를 막으려면 첫 번째, 뭐를 한다? 제일 좋은 방법. 빠르게 따라라. 이해됐어요? 네. 흐를까봐 조심조심 따면 더 이렇게 타고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빨리 따라. 일정한 값 이상에다가 써, 얘들아. 빨리 따라라. 유속을 빠르게 한다. 유속을 빠르게 하면 차추전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잠깐만 써있어.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을 감소시킨다? 얘들아, 곡률 반경을 감소시킨다. 앞에 봐. 곡률 반경을 감소시킨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곡률을 크게 한다라는 거야. 곡률을 크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걸 말하는 거야? 요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요렇게 생기면 차추전자 효과가 다소 요거보다 느리게 하더라도 좀 덜. 이해됐어요? 그래서 와인 다 따를 때 멋있게 따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을 감소시키는 것도 근데 이런 거지, 얘들아. 여기 주둥이 가장자리의 곡률 반경을 감소시키는 것도 해결책이 된다라고 써있죠.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간단하게 선지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곡률 세기를 크게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요게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선지 만든 방법이거든? 이런 목적으로 와인병의 끝을 꽂는 와인 따르는 주둥이의 가장자리 곡률 반경이 작아서 느리게, 멋지게 따라도, 느리게 따라도 드리블링 말 바꿔봐. 차추전자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물에 대한 젖음성이 매우 작은 초소수성. 잠깐만 있어봐. 아까 전에 우리가 젖음성을 말을 뭐라고 불렀지? 아니 뭔데 너 자꾸 아까부터 젖음성을 뭐라고 불렀지? 친수성. 친수성의 반대말이 뭐지? 소수성. 그러면 소수성은 어떻다라는 거지, 얘들아? 젖음성이 낮다라는 건데, 잠깐만. 소수성까지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우리 몇 문단이야, 이거? 마지막 문단이니? 3문단에서 무슨 성? 초소수성. 근데 뭐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초소수성은 어떤 걸까? 거의 따라 흐르지 않는, 그치? 차추전자 효과가 거의 안 흐르는 그런 거겠네. 요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재료로 주둥이 끝을 코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액체의 속력이 느려져서 액체가 주둥이 끝에서 방울방울 떨어질 때에도 이게 차추전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풀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좀 집중하라고 그냥 빈 거 안 가지고 왔거든? 일단 선생님이랑 어디로 가냐면 4번 문제 그냥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 그냥 깨끗한 문제 안 갖고 왔습니다. 4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가를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 결과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 얘들아. 자, 스몰 a와 b는 뒤에지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u는 주둥이에서 이탈하는 액체의 유속이고 나머지는 이탈각이다. 그리고 a는 젖음성을 w로 w가 우리 젖음성이구나. 그리고 이때 얻은 결과값은 다른 각기 도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b는 주둥이의 재료를 일정하게 유지하다. 그러니까 뭐야? 젖음성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록색 곡률 반경. 오케이, 알았어. 현수야 잠깐만 이거 일시정지 한 번만 해줄래? 응. 자, 볼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A는 젖음성을 얘기하는 거였네요. 자, 보자. 요게 지금 A. 얘는 뭐라고, 얘들아? 젖음성.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한 거. B는 뭐라고, 얘들아? 곡률에 따른 거. 그럼 잘 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이거 문제 풀 때 이용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볼게, 얘들아. 봐봐. 근데 여기 지금 딱 보면은 1번 선지 읽어봐. 스몰 a부터
W1부터 3까지 중에서 저줌성이 가장 큰 것은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 우리가 보통 보면 유속이 딱 나와 있잖아. 앞에 보세요. 유속이 가장 빠를 때가 여기지. 네. 이해됐니? 유속이 가장 빠를 때는 각이 어때? 다 커. 근데 유속이 느리니까 각각의 지금 각의 차이가 어때? 확 커졌네. 이해됐니? 그때 각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3번. 그럼 얘들아, 각이 제일 작다라는 거는 저줌성이 가장 크다. 이러면 차추전자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어때요? 맞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누구도 해결됐어? 선지 2번. 유속이 작을 경우가 클 경우에 비해서, 그러니까 빠를 경우에 비해서 저줌성의 차이를 더 잘 보여준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자, 유속이 빠를 때는 다 각의 차이가 얼마 없었죠? 근데 유속이 지금 느린 쪽으로 가니까 각의 차이가 어땠어요? 더 커졌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래서 선지 1번과 2번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럼 나 이제 3번으로 가도 되겠니? 자, 3번 갈게요. 자, 잘 봐봐. 요거 지금 공률에 따른 거네. 자, 공률도 저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근데 내가 이미 써놨어, 얘들아. 지금 제일 눈에 띄는 애 누구야? 앞에 봐. 얘네 3명 있지,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3개. 유속이 지금 가장 빠를 때를 봐봐.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얘네 다 지금 어때? 3개? 그래도 좀 비슷하지. 근데 요 4번 좀 봐봐. 요 4번은요. 유속이 가장 빠를 때 같이 있는데도 얘 혼자 각이 어때? 현저히 훅 떨어지지, 얘들아. 그렇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공률이 커, 작아? 공률이 작은 거야. 공률 반지름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얘들아, 너희 사실 머리 굴리면 더 좋은데 머리 굴릴 필요도 없지. 왜? 본문에 나와 있잖아.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이거 3번 좀 봐봐. C1부터 4번까지 중에 공률 반경이네, 얘들아. 공률 반경이 가장 작은 것은 4번이다 라고 했어. 이거 맞아, 틀려? 틀렸잖아, 얘들아.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얘들아. B야, 이것도 공률이네, 얘들아. Y인 따르게 주둥이 가장자리에 적용하기 가장 좋은 거는 얘들아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왜? 천천히 따라도 얘들아 각의 크기가 어때요? 유속이 작아져도 각의 크기가 그렇게 변화가 없네, 얘들아. 이게 제일 우아하게 따를 수 있겠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할게요. A, B에서 모두 결과값을 나타내는 도형 그래프의 아래쪽에 치우친다라는 건 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떨어졌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각이 작아질수록 차추전자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해됐어요? 네. 정답은 쉽게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거. 그림이 화려할수록 사실은 뭐다? 본문에 집중하면 문제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네. 뭐라고 다시? 얘는 유속이 빨라도 그냥 계속 차추전자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애인 거야. 공률 반경이, 얘가 어떻게 생기네요? 완전 이런 애 아닐까? 뭐야, 네가 물어보고 그리기도 전에 네가 말을 하면 나 지금 순간 그래서 훌륭하다. 제자의 의문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지? 이렇게 따랐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선지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로 바로 가도록 합시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나로 갑시다, 얘들아. 나 2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한 줄만 딱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그냥 선생님이 뒤에다가 그냥 다 같이 박아놨어요, 얘들아. 뒷페이지 그냥 바로 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나는 깜짝이셨어요. 웃어? 현수 웃는 거 봤어? 아니, 진짜 빨리 웃었어, 쟤. 시청자 한 번만 눌러줘. 나 이건. 현수 옷이 물방울을 매끈하고, 자, 할게요. 근데 나는 요 주제통합,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와, 이게 주제통합이지라는 게 느껴져. 왜냐면, 위에서 우리 가에서 한 파트에 요거 있지. 원래 과학지문에서 이렇게 정보가 안 끊기고 계속 잡아가야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거든. 그래서 정말 글 하나 같아, 이게. 자, 일단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물방울을 매끈하고 마른 금속면 위에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둥근 형체를 유지하면서 유리면 위에 떨어뜨리면 넓게 퍼진다. 이렇게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잘 퍼지는 정도를 젖음성, 오케이, 이래서 주제 통합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젖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가네요. 젖음성은 일찍이 영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는데 그는 기체 중에서 고체 표면에 액체 방울이 떨어졌을 때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에서 고체, 액체 간의 경계면과 액체, 기체 간의 경계면에서 이루는 각인 접촉각이 작을수록 고체, 액체에 대한 젖음성이 크다. 잠시만, 요거 이어 붙여야겠지, 얘들아. 지금 젖음성이 크다? 우리는 앞에 봐봐. 젖음성이 크다는 이미 완성을 해놨단 말이야. 거기다가 지금 누구를 갖다 붙였어야 되는 거야? 접촉각이 어떻게 할수록? 작을수록. 그치? 이거 갖다 붙였어야 돼, 얘들아. 접촉각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해됐어요? 네. 요게 과학 지문의 정석이야. 저런 정보가 있으면 쌓아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저 말 한 번만 좀 이해해보고 넘어갈게.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요 지문은 좀 나이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들아. 자, 그럼 갈게요. 요렇게. 이게 직선 그리는 게 제일 싫기는 한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물방울. 물방울이 요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이제 기체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각이 작을수록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각이 지금 봐봐. 요렇게. 저 아니에요. 요렇게 됐다. 요 각을 말하는 거지. 요 각이 무슨 각이에요? 접촉각. 근데 얘들아 봐봐. 요거를 우리가 물방울을 좀 더 퍼지게 한번 그려보자. 퍼지게 그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각이 어떻게 돼? 그렇지. 요렇게. 이해됐어요? 각이 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각이 작아진다라는 건 물방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덜 뭉친다. 다시 말하면 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젖음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실예로 기체 속에서 적은 양의 액체 한 방울을 고체면에 떨어뜨렸을 때 그림 이처럼 액체와 고체가 접촉하는 면이 반지름 R인 원을 이룬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 R을 말했을 때 이게 그림이 너희가 이 그림을 보고 자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나와있니 얘들아? 이 파란색으로 할게 그냥.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서 이 반지름 R이 이 그림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어디서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위쪽에서 봤을 때. 위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고체 판 위에 지금 뭐가 떨어져 있는 거야?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의 요 반지름 이걸 R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요렇게 생각해야 이 지문이 이해가 된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접촉각이, 계속 읽자. 분홍 색깔. R을 이룬다라고 해보자. 접촉각 세타가 10도이면 액체가 고체 표면에 납작하게 퍼져 있는 상태. 10도면 각이 어떤 거구나? 각이 작은 거구나. 근데 회색깔 접촉각이 150. 자, 우리가 회색을 이해하면 이 지문은 끝나. 접촉각이 150이면 액체가 반지름 R보다 큰 구.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앞에 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물방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물방울이 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요 회색 파트는요, 물방울이 안 퍼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물방울이 안 퍼지면 어떻게 있는 거야, 물방울이? 각이 큰 거야, 작은 거야? 각이 큰 거겠지. 이해돼요? 그럼 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각이 실제로 어때? 큰 거지. 각이 크게 됐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반지름을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여기가 되는 거지. 퍼졌을 때는 어때? 이렇게 퍼지면, 아이씨.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잘 봐. 반지름은 이렇지. 근데 너희 이 구를 생각해봐. 이해돼요? 그럼 요 회색 한번 읽어봐. 접촉각이 150이야. 이거 각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지. 각이 크면 이 액체가 반지름 R보다
큰 구 아래 일부가 잘린 둥그런 모양. 이해돼요? 이게 지금 딱 요 그림 말하는 거거든? 왜 이해가 안 돼? 봐봐. 반지름은 지금 줄어들었잖아, 얘들아. 이해돼요? 그리고 큰 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구 자체의 반지름보다 얘가 훨씬 작다고. 이 표면에 부딪혀 있는 게. 이해돼요? 네. 그리고 여기 일부분이 잘려 있잖아. 왜? 물방울이 딱 이 그림 그대로야, 얘들아. 그리고 얘들 각은 어때요? 크지?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그리고 이 반지름은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각이 클 때 이 반지름은 줄어들어. 근데 얘들아, 이 반지름은 원래 이 구보다 어때? 작지?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요 반지름의 개념을 좀 잘 잡아두면 이 회색 파트도 조금 이해가 되는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해하기 힘들면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접촉각이 150,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접촉각이 크면 반지름 R보다 큰 구야. 이해됐어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반지름하고 그 구의 크기가 뭐 이렇게, 그렇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반지름 R보다 큰 구 R의 일부가 잘린 채 둥그런 모양.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 그림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쉬울 거예요. 고체 표면에 달라붙은 상태이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전자는, 자, 전자가 뭐야, 얘들아? 전자는 분홍색만 쫓아가면 돼. 갑자기 전자 얘기를 하잖아요? 전자 분홍색 뭐야? 각이 작을 때는 젖음성이 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얘들아, 봐봐. 요건 지금 젖음성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 뭉쳐있잖아, 얘들아. 이해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젖음성이 작은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1문단 괜찮았니? 네. 요거는 이것만 이해하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주황색만 좀 해결하면 됩니다. 나 2문단 가도 돼요? 동일한 액체라도 자, 여기서 포인트. 액체가 동일한데 어떤 고체 면이냐가 이제 또 문제야. 어떤 고체 면에 떨어지냐. 그러니까 이 주황색도 여기다가 또 쌓아갈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이 질문 되게 좀 멋지지 않니? 자, 어쨌든 할게요. 이 까만색은 놔두고. 자, 어떤 고체면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접촉각이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던 0은 표면 에너지의 차이에서 접촉각이 달라지다. 어떤 고체냐. 그러니까 이 고체마다 뭐가 다르다라는 거야. 표면 에너지가 다르구나. 이해됐죠? 똑같은 말이었어요. 표면 에너지는 성격을 달리하는 물질의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결정짓는 에너지로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 얘들아,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 요 그림 좀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 이거는 다 이해했을 테니까. 요렇게 해지겠지? 자, 그럼 얘들아,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가 지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A라고 돼 있니? 아니다.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는 B지. 됐니, 얘들아? B가 고체와 액체죠. 오케이. 고체와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를 말하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은 고체,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 고체,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가 어디야? C네?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어디야? A가 뭐겠어요, 얘들아? 그러면 액체와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가 되겠네요. 얘는 고체와 기체, 얘는 액체와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가 되겠네. 오케이. 계속 읽을게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부피의 물질은 가능하면, 여기 중요한 정보. 일반적으로 같은 부피의 물질은 가능하면 표면적을 어떻게 하려는? 줄이려는. 그럼 얘들아, 요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다고 써놨지? 표면적을 줄일 때에는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해됐니? 요거지, 이 질문 요렇게 읽을 거야. 표면 에너지는 경계에서 경계면의 면적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경향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표면 에너지야. 얘들아, 줄이려고 할 때를 수치화한 것. 표면 에너지는 물리적으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의미해서 그 단위는 제곱미터당 줄을 쓰는데 표면 에너지가 1이라는 것은 경계 면적을 1 늘리는 데에 1의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언제? 늘릴 때. 왜?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서? 줄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언제? 늘릴 때. 그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는 언제야? 많이 줄어들려고 하는 애들.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 지문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우리 라지 A 요걸 토대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야, 얘들아? 우리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면적을 줄이려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언제다? 면적을 늘리려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걔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면적을 많이 줄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 요거 라지 A 파트의 주황색 좀 잘 이해될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요거 조금 연결시켜보면 벌써 조금 알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우리 표면적을 넓힌다, 줄인다, 물방울 생각해봐. 벌써 감이 오지, 그치? 요런 재미, 그치? 자, 그러면 라지 A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2처럼 고체 표면에 부착된 액체 방울과 관련해서 액체 기체 간의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여기 A, 그죠? 그림 미리 그려놨어요. 설명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고체 액체 간의 고체 액체를 뭐라고 한다? B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체 기체를 뭐라고 한다? C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같으면 접촉각은 90이 되어서 액체 방울이 고체 면 위에서 뭐를 이룬다, 얘들아? 반구형을 이룬다. 아, 얘랑 얘가 같으면 어떻다? 반구형. 자, 그러면은 반구형을 이루는 거. 자, 아니 잠깐만 있어봐봐. 아니네, 내가 너무 건너뛰어서 읽었네, 얘들아. 그냥 처음에 여기 잘라놓은 데까지는 이거랑 이거 그냥 용어 설명한 거였고요. 다음 줄부터 읽어볼게요. 액체 방울이 충분히 작아서 여기를 내가 건너뛰었네요. 미안해. 자, 액체 방울이 충분히 작아서 중력에 의한 효과를 무시한 상태에서 중력을 무시했대요. 그때 B와 C가 같으면 요거 이렇게 읽어야 돼, 지금부터. 알겠죠? 자,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정리해볼까? B와 뭐가 같으면? C가 같으면. 여기서 너희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B가 면적을 줄이려는 힘과 C가 면적을 줄이려는 힘이 같으면 이렇게 읽으면 되게 이 지문 편해지거든, 얘들아. 알겠지? 요렇게 읽어봐. 알겠지? 요 지문. 그리고 니네가 이거 선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빨라, 얘들아. 알겠지? 자, 다시. B가 면적을 줄이려는 힘과 C가 면적을 줄이려는 힘이 어떻다고, 얘들아? 같을 때. 이해됐지? 네. 그대로 읽어볼게요, 얘들아. 같으면 접촉각은 어떻다고, 얘들아? 90도. 자, 90도가 돼서 물방울은 어떻게 생겼다고, 얘들아? 반구형. 그러니까 뭐 요렇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드디어 주황색으로 넘어갈게요. 주황색 잘 이해해보자.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는 B죠. B가 면적을 줄이려는 힘과 자, 고체 기체 간, 고체 기체가 C죠. C가 면적을 줄이려는 힘 중에서 누가 더 크대, 얘들아? C가 더 크대. 요런 상황이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줬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고체 액체 간의 경계면의 면적이 늘고, 얘들아, 고체 액체 간의 면적이 는다? 얘들아, 요거의 면적이 는데, 요거 한번 추가시켜보자. B의 면적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대. 요 말 이해되지? 앞에 봐. 당연하지. 얘가 좀 더 세야 되잖아. A를 줄이려는 힘이. 그럼 얘는 줄어들고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면적이 커질 수밖에? B의 면적이 커질 수밖에. 이해됐니?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얘들아. 동그라미 1번 이해됐어요? 괜찮니?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고체 기체 간의 경계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오케이. 고체 기체 간. 그럼 누구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C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생각해봐, 얘들아.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든대. 그럼 지금 물방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퍼진다는 얘기네. 연결돼? 네. 요렇게. 그래서 내가 요것만 색깔 칠해놓은 거야. 왜? 우리는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뭐였으니까 저점성이 큰 애잖아.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너희한테 요거 지금 색칠을 해놓은 거야, 얘들아. 우리 거랑 자꾸 이렇게 매칭이 되는 정보라서,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 하나 갈게요. 여기다가 지금 쌓고 싶은 정보는 얘인 거야. 이해됐어요? 네. B를 줄이려는 힘이 C를 줄이려는 힘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됐니? 네. 자, 계속해볼게요, 얘들아. 3번 읽어봐. 액체 물방울이 고체 표면 위에 어떻게 된다? 퍼진다라고 해. 퍼진다라는 건 얘들아, 각이 줄어들어야지,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그거 모를까 뭐라고 했어요? 90도보다 작아져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90도보다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얘들아, 그리고 물방울은 반도형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퍼진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 봐. 이 지문이 얼마나 친절한지 봐봐. 그럼 야, 아직 안 읽은 거 얘기해봐. B를 줄이려는 힘보다 C를 줄이려는 힘이 더 작아. 요럴 때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되겠지, 그치? 그럼 각은 90도보다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그럼 얘들아 퍼지겠니? 안 퍼지겠지. 이해됐어?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 주황색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써줬어. 이 지문은 어때요? 친절한 지문. 이해되니? 주황색 이해하면 친절한 지문. 한번 바로 읽어볼게, 얘들아. 반대로 고체 액체 간의 표면 에너지가 고체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보다 커지면 고체 액체 간의 경계 면적이 줄어들고, 이해됐어요? 고체 기체 간의 경계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액체 방울이 고체 면 위에서 뭉치면서 표현을 이렇게 했구나. 뭉침. 바꿔주면 되겠네. 됐어요? 네. 자, 뭉치면서 각이 90도보다 커져서 18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였네요. 자, 라지 A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5번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5번. 자, 5번 가보자, 얘들아. 자, 요것도 한번 너희 그냥 풀려볼까 하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떤 경계면의 A 표면 에너지가 이웃한 다른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보다 커지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요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지금 그냥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 얘들아?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A의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지, 얘들아. 얘 줄이려는 힘이 더 크다며. 이해됐어요? 그럼 A가 줄고 얘가 늘어나야지.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래도 3번, 4번을 조금 풀이를 좀 더 해보자면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요거 얘들아, 면적은 그냥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수치화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자, 근데 뭐 5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5번은 더 웃긴 게 뭐냐면, 얘는 또 어디서 묻은 거야? 자, 이거 봐. 또 어디서 묻은 거야? 이번 파란색. 자, 이 5번도요, 봐봐. 누가 스몰 B인지, A가 스몰 B인지 스몰 C인지 얘기를 안 해줬어. 그치? 그래서 사실 이거 5번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5번은 아예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마지막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4문단 갈게요. 어떤 고체 물질에 대한 물의 접촉각이 0에서 90도 사이. 얘들아, 그럼 읽어봐. 각이 작으면 친수성이 있는 거. 친수성이 있다는 건 저점성이 크다. 자, 물의 접촉각이 너무 친절해. 접촉각이 크면 소수성 물질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저점성이 작다. 그 중에서 물의 접촉각이 150 이상. 그러니까 너무 큰 거지. 자, 그럴 때는 잠깐만, 나왔어. 초소수성. 아까 전에 우리 가에서 초소수성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어. 했는데 지금 나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네. 나에서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150도 이상으로 각이 큰 애들을 초소수성이라고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다. 표면에 특수하게 가공된 테플론에 대한 물의 접촉각은 150 이상이라서 그 면에서는 물을 머금은 식재료가 잘 달라붙지 않는다. 반면에 은에 대한 물의 접촉각은 90이고 잘 세정된 유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한번 너희가 풀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어차피 지금 뭐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1번부터 좋아하네요. 1번부터 갑시다, 얘들아. 1번 정답은 바로 얘기해주죠. 초소수성 재료는 왜 물에 대한 젖음성이 작은가? 그냥 얘기해봐. 각이 커서. 됐니, 얘들아? 네. 그리고 각이 커서라고 대답하면 근데 그게 왜? 하면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네. 접촉각과 우리 젖음성은 연결된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 다 해놨기 때문에.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은요. 선생님 거기다 풀이해놨지, 얘들아. 2번, 3번, 4번은요. 다 가에서 나왔고 가에서 답변이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가에서 해결되는 건 아니, 나 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잘했어요. 자, 그럼 5번 갈게요.
와인 따르개가 와인병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 이것도 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갈게요.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답 그냥 바로 갑시다, 얘들아. 자, 공기 중에서 고체면에 부착된 방울에서, 자, 또 나왔어. 고체 액체가 아니야. 이거 B지. B. 그리고 고체 기체가 이거 C지. 자, B를 줄이려는 힘이 C를 줄이려는 힘보다 세. 그러면 어디 말하는 거야? 요 케이스 말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각이 어때? 큰 애야 작은 애야? 큰 애지 그치? 근데 각이 지금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실상 이 지문은 어때요? 그 본문 보고 니네가 요것만 잘 정립해서 선지에서 설명하는 게 지금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 어디야? 그것만 판단하면 석찬아 우리 마음이 따뜻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우리 1번 갈게요. 물에 대한 저짐성 말 바꿔봐. 뭐라고 돼 있어요? 친수성. 친수성이 작아지면 당연히 소수성이 커지는 거. 반대 개념 정립했고. 자, 2번. 찻주전자의 효과는 액체의 유속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초소수성 재료로 와인병 입구를 코팅하면은, 좋겠네. 우아하게 느리게 따라도 우리 찻주전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수성 물질은 물과의 경계면이 표면 에너지가 물과의 경계면의 표면 에너지가 맞죠? 액체와의 그러니까 B죠. 공기와의 기체와죠. 그러니까 C죠. 요렇게 바꿔 읽으라고 얘들아. 그러면 어때요? 편하게 선지를 읽을 수 있어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좋은. 이해됐어요? 요렇게 바꿔 읽으면은 너희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가겠습니다. 기억이 뭐였어? 접촉각. 접촉각은 뭐 이해도가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네. 정답 바로 가볼까요? 정답 바로 2번. 접촉각은 곡체, 액체 사이 면과 액체, 기체 사이 만나는 면의 각이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1번 갈게요. 평면에서 떨어진 액체가 널리 퍼질수록 각은 작아지죠. 자, 그 다음 3번. 접촉각은 액체가 떨어진 곳에 관계없이, 자, 여기 이거 잘 봐, 얘들아. 우리 요 나에서는요, 포인트가 우리 이 문단의 주황색. 똑같은 액체라도 어디에 떨어지느냐. 근데 지금 우리 3번 선지에 뭐라고 얘들아? 떨어진 곳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어떤 고체면에 대한 저짐성이 매우 큰 액체는 저짐성이 크되 각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야지. 180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어떤 고체면에 대한 물의 접촉각이 145야. 145면 일단 큰 거긴 한데 소수성은 맞는데 초소수성은 몇? 150 이상.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았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네. 요 정도 하면 주제통합 3번에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꺼주시면 됩니다. 석찬아 꺼주세요.